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 LR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299페이지 3번의 인과과정의 착오 보겠습니다. 3화 LR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3번의 인과과정의 착오. 양가로 1번의 인과과정의 착오에 의해 인과과정의 착오란 행위 후 결과 발생이라는 과정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실제로 전개된 바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인과과정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대로 결과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방법의 착오가 동일하지만 행위자가 애초에 의도한 그 대상에 대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결과가 일어난 대상 자체가 달라진 경우의 방법의 착오가 다르다.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위자가 행위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결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자의 인식은 개개의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예측의 양상을 띠게 되고 행위자가 생각한 결과는 애초에 그가 예측했던 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과과정이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인식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과정이 어느 정도로 불일치하면 고의가 조각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230페이지) 방가배분의 해결 방안. 동그라미 1번에 본질적, 비본질적 불일치를 구별하는 견해. 행위자가 생각한 과정과 실제로 진행된 과정의 불일치가 본질적이면 실제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 행위자의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의를 조각시키고 그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면 고의를 인정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그 불일치의 본질성 또는 비본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일이고, 둘째, 그 행위가 행위자가 생각한 행위와 전혀 다른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을 때 그러한 인과 과정의 불일치는 비본질적이며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결국 고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인식적 요소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과 과정에 대한 인식을 예견 가능성의 문제로 환원하여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고의 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 기석으로 해결하는 견해. 인과 과정의 착오 문제는 고의의 조각 여부를 결정지으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석의 문제를 환원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과 인과관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과과정의 착오 문제도 고의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인과과정의 착오 문제는 이른바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생긴다. 그러나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조건 소멸보다 진일보한 이론적 성과, 상당 인과관계설 혹은 객관적 기속이론을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 사례는 이미 형법상의 인과관계 판단에서만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미수범 성립의 문제가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불일치를 이유로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긍정되면 동시에 비본질적 불일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과과정의 착오 사례는 더 이상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1페이지에) 인과과정의 착오 사례의 해결 방안과 형법 이론 사적인 의의. 인과과정의 착오 사례에 대한 본질적, 비본질적 불일치 구별설의 고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인 일반인의 경험 범위
내에는 형법 위반 사자가 볼 때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건설이 관찰되었던 상황에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한 이론적 수단이었다. 조건설을 취하게 되면 비유형적인 인과과정이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확대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다시 제한하는 역할을 주관적 요소, 범죄 체계상의 책임 요소인 모의가 담당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될 경우에 일상의 경험에 의하면 일반인의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진행 과정이므로 행위자가 원래 예견하였던 바와 본질적으로 불일치하고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건설을 뛰어넘어 상당히 인과관계설이나 객관적 기속이론을 취하는 전제하에서는 일반인의 경험 범위 내에서라는 기준은 상당히 인과관계설에서 말하는 상당성 판단, 객관적 예견 가능성 혹은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귀속 판단,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객관적 지배 가능성의 기준이 중복되는 기준이므로 정부와 같은 형법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네,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나중에 관련 판례를 풀어보시면 정작 인과과정의 착오는 판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